방정식 첫 단원 내용은 지금 평면좌표라는 단원에서 우리 오늘 끝까지 다 평면좌표 원래 맘만 먹으면 1시간에 다 나갈 수 있습니다. 빨리 나가서가 아니고 양이 없대는 거예요. 별로 양이 별로 많지는 않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은 좀 가볍게 하려고 하는 거고, 과거에 좀 어려웠던 내용이 심지어 빠졌어요. 평면좌표에서 여러분이 내분점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 과거에 내분점하고 외분점이 짝이었는데 외분점이 애들이 어렵다고 찡얼대니까 교과반에서 뺐어요. 아예. 그래서 그게 빠진 게 좀 타격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내용은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중학교 때 엄밀하게는 들어본 적은 없어야지 되긴 하는데, 그래도 많이 아주 생소하고 그런 내용은 아닐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이제 평면좌표에서 거리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고등교과에서 배우는 거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리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거리를 재는 공식.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입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수직선, 직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고, 하나는 평면, 좌표 평면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재냐, 이런 게 하나고, 그 다음에 좌표 평면, x축 y축이 있는 데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재냐,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대부분 이거는 가르쳐주면 잘 기억합니다. 얘를 갖다가 가르쳐줘도 자꾸 까먹고 나중에 가서 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소리 하니까 문제인 거고, 이제 그런 거를 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 거고. 자, 수직선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누가 못 구합니까? 수직선상이 있어요. 수직선의 기준이 원점입니다. 0이에요. 0. 5라고 하고, 여기 뭐 2가 있고요. 여기 뭐 4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재래요. 그럼 거리는 얼마냐? 당연히 2예요. 당연히 2야. 그죠? 이런데 4가 있고 이런데 마이너스 1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재래요. 그럼 거리 얼마냐? 당연히 5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리라는 거는 여러분이 뭐냐? 거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떨어진 거. 그럼 이게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거리라는 개념 자체가 음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리를 갖다가 숫자로 나타내져 있을 때에는 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되는 건데, 문제는 숫자가 아닐 때 몰라, 누가 큰지를. 그냥 수직선상에서 좌표가 라지 A라는 게 스몰 A라는 좌표고 라지 B라는 게 스몰 B라는 좌표야. 이것도 모르는 애들이 있어요. 웃긴 게 좌표 평면에서는 아는데 오히려 수직선에선 좌표를 이렇게 쓴다는 걸 모르는 애들이 있다고. 이렇게 쓰는 거죠? 수직선에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재래. 그럼 그 거리는 어떻게 되냐? 누가 큰지 모르니까 그때 쓰는 수학적 기호가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다. 이걸 우리가 이제 전문용어로 대수적인 관점에서는 뭐라 그래요? 한 글자로? 절대값인데 뭐라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서 했잖아요. 차라 그러죠. 차. 차. 차를 구하면 돼요. 차 어디서 했어요? 원래 차가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합이 떠올라야 되냐? 부등식. 부등식이 왜요? 차가 나오면은 합제곱 빼기 사곱이 있어야죠. 기계적으로.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에서 수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 두 좌표의 차를 구하시면 됩니다. 차를 구하시면 되겠고, 차라는 건 수학적으로 절대값 씌우고 빼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난 시험 범위 내에서도 이런 얘기 했어요. 절대값 안에서 빼는데, 예를 들어 좌표가 하나는 2고 하나는 좌표가 뭐 x야. 그러면 누구에서 누구를 빼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 큰지 모르니까.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요. 이렇게 돼 있어도 이렇게 바꿔서 풀라 그랬죠. 그죠? 이게 더 편하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 차를 나타내는 수학적 기호, 연산을, 계산을 하는 거는 절대값으로 하시면 되고, A, B 사이의 거리라는 거는 보다시피 중1 때 배웠을 겁니다. 이거 뭐라고 그런 거야? 저 막대기 뭐예요? 3번. 그럴 수 있죠. 자, 선분이죠. 선분. 직선 무식의 끝을 보여주네요. 선분이죠. 선분이 결국에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특히나 만약에 이제 우리가 원점에서부터 어떤 점까지의 떨어진 거리를 재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절대값 하시고 그냥 그 좌표 쓰면 되는 거죠. 알겠어요? 됐어. 그래서 이거 못하는 사람 없을 거야. 수직선
수직선상에서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좌표 평면상에서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그럼 어떻게 구하냐? 여기서 필요한 거 여러분이 비경주식이 뭐예요? 피타죠. 그래서 피타고라스만 아시면 돼요. 외워야 되냐는 거는 외워져야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재야 된다. 평면에서. 그럼 이 길이를 구하는 게 이제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겁니다.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요 길이 구하는 방법을 방금 배웠어요. 그죠? 수직선 아닙니까? 일종의. 요 길이 구하는 것도 방금 배운 거예요. 일종의 수직선 아닙니까? 그래서 얘랑 얘를 구해가지고 피타를 돌려서 내가 구하고 싶은 이 길이를 잰다 라고 원리를 이해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얘가 좌표가 x1, y1이고 얘가 x2, y2다. 그러면은 요 거리 빗변을 재려면은 밑변 높이 제곱의 합에다가 루트 씌워야 되니까, 그럼 밑변은 길이가 뭐가 되냐? 아까 배웠던 수직선상의 거리에서 큰 거에 작은 거 빼면 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니까 이건데, 지금 x2가 더 크니까. 근데 어차피 우리가 피타고라스 하면 뭐 해야 돼요? 어차피 여기다가 제곱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데에서나 빼면 되고, 그래서 선생님이 주로 이 공식을 그냥 말로 읊어줄 때에는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x2-x1 제곱 더하기 y2-y1 제곱의 루트긴 한데, 근데 읽을 때에는 x좌표 뺀 거 제곱에다가 y좌표 뺀 거 제곱을 더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서 어디를 빼도 상관이 없다. 왜?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래서 저거는 기본 공식입니다. 지금 이런 공식을 몰라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뭐 못 풀고 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진짜. 그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기본 배경 지식인데, 이미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x2 빼기 x1 요거의 절대값의 제곱이나 x2 빼기 x1 이거 그냥 제곱이나 똑같습니다. 그죠? 조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떤 실수가 있는데 실수의 절대값의 제곱이랑 그냥 제곱이랑 똑같다고요. 그렇겠지. x에다 양수 넣어봐, 음수 넣어보고 그냥 생 제곱한 걸 넣으면 똑같아. 그잖아요? 이런 거를 알아야지. 이해가 됐으면 지 머릿속에다 집어넣어 놓고 기본 지식으로 이제 가져가셔야 돼. 모르셨던 분들은.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좌표 평면상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된다? 루트 x좌표 뺀 거의 제곱에다가 y좌표 뺀 거의 제곱을 더해서 계산하면 된다 라는 거고, 과도한 암산은 하지 말라고 해요. 예를 들어 여기 지금 1,43하고 6,9 있어요. 그럼 거리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a, b는 루트 뺀 거 제곱, x 빼면 5제곱, y 빼면은 12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런 거 계산하다 틀리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이번에도 뭐 시험 보니까 여러분들의 시험 성적의 그 원인은 뭡니까? 시험 성적이 저조한 원인은? 네? 어려워서예요? 어려워서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죠. 어려운 거 다 틀려도 돼요. 안 배운 거 다 틀려도 된다고요. 무슨 이상한 거 엄한 거 틀려가지고 오고, 응? 그죠? 자, 그럼 만약에 특수한 경우로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지? 여기까지 설명해 주는 거 중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지. 자, 이게 봐. 근데 여기서 이제 공부를 좀 난이도 있게 하는 친구들하고 아닌 친구들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우리의 목적은 우선 1차적으로 여러분이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 거리를 구할 줄 알아야 돼. 됐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보다 조금 난이도를 높게 가져가는 친구들은 뭘 하냐? 얘는 다 알아. 그럼 걔는 반대를 할 줄 아시면 돼. 반대.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이런 식을 보고, 아, A, B에서 0,0까지의 거리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이게 이 다음 버전의 여러분의 이제 실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공식을 몰라. 그럼 공식부터 똑바로 해가지고 계산을 할 줄 알아야지. 그게 1차고, 나는 계산을 할 줄 알아. 그럼 계산은 누가 못해? 이미 할 줄 아는 상황에서. 밖에도 다 할 줄 알아.
그럼 그 다음에는 수식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수학적 능력이야. 수식. 알아? 이런 거 이제 방학 때 시켰었잖아. 그지? 이거 말고 뭐 있어? 또 대봐. 이게 봤죠. 이게 바로 선행의 효과입니다. 그지 같죠? 이거니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해석하면 뭐 있어요? 너도 했냐? 네. 저 2번 했어요. 아니 방학 때. 다 했어요. 아, 그 전에 누구한테 나 얘기하지도 말고. 선생님이요. 아 나랑 얘기. 김은배 선생님. 누구야? 아 모르지 근데. 아니 왜요? 배라고 했어요? 알아? 루트 A 플러스 뭐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배우고 되라고 원하지 않아. 그냥 배웠으니까 알라고 하는 거지. 예? 배웠으니까. 저 언제 배웠어요? 시험도 봤어요. 그지야. 그래요? 이렇게 해도 되죠. 그죠? 아니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라고 해도 루트 뺀 거 제곱 이해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공부해. 그러니까 수업의 포커스의 차이인 거야. 여러분은 지금 우선은 공식을 모르면 여기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보다 조금 더 수학 공부를 많이 한다는 친구들은 이거를 공부하고 있다. 얘를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기본 공식. 그리고 이 중에 뭐 김영훈 씨가 거의 원톱이긴 한데, 예? 얘가 원톱입니다. 원톱. 우리 지금 뭐 요즘에 축구 시끄럽긴 한데 원톱입니다. 우리 팀 원톱인데, 원톱이에요.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 좀 자세가 있는데 그 자세 중에서 제일 원톱이 얘거든요. 다른 애들도 계속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얘 못 따라갑니다. 뭐냐면 자기가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당연히 읽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이라는 걸 좀 해보셔야 돼요. 네? 고민. 내가 계속 정말 내가 진짜 계속 하는 말인데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걸 고민하려는 게 아니거든.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해야 되는데 수학이 힘든 친구들은 공통점이 뭐냐? 무조건 몰라. 문제를 풀 때 무조건 몰라. 또는 그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냥 느낌. 이거는 왠지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톱입니다. 잘하시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 원톱. 어? 전 세계라요? 전 세계예요, 전 세계. 자, 1번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2루트 5래요. A의 값을 구하래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방학이니까 좀 하나부터 열까지 좀 공부를 하는 자세들을 좀 고쳐 먹으세요. 알겠습니까? 나한테 뭐 내신 대비할 때나 그때 아무튼 잔소리 얻어먹은 것 중에서 여러분들 수식 쓰는 게 정말 아닌 사람도 있지만 엉망입니다. 응? 자기가 수식 쓰는 게. 왜 똑같이 따라서 수식을 쓰라는데 왜 안 씁니까? 그지들이. 거리가 2루트 5예요. 어떻게 계산해요? 루트 뺀 거 제곱. 요런 거는 암산되는 범위 내에서 하세요. 자, 뺀 거 제곱. 여기서 이거를 굳이 2-a를 왜 쓰냐고 도대체. 왜 쓰냐고. 잘 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a-2라고 쓰지 왜 굳이 2-a라고 쓰냐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어마어마한 애들이 있어요. 이것도 풀어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마어마한 애들? 원톱 어떻게 풀겠어요 이거? 저요? 잘 들어요. 이게 이 정도 해야 원톱입니다. 씨. 어떻게 하겠어요? 옆에 거 일단 제곱하고. 그쵸. 여기까지는 그래도 정상인스럽죠? 양변 제곱합니다. 정상이라뇨? 양변 제곱해요. 여기까지는 정상인이에요. 이제 여기서 원톱 나옵니다. 잘 보세요. 질주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A 전개할 거. 봤죠? 내가 이 얘기를 한두 번 했니? 어떻게 해야 돼? 이 다음에 16을 넘겨요. 16 넘기고 제곱근 처리하면 되지. 이걸 왜 전개하고 있냐고 도대체 왜? 아니 일단. 왜 굳이 삶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 아니잖아요. 스스로한테 시련을 주는 거야? 그럼 그 시련을 이겨내든가. 이겨내지도 못해. 제곱해가지고 4죠. 그래서 a-2는 진짜. 2 마이죠. 그래서 a는 4
합방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수식 쓰는 것 중에 제일 큰 차이점이 뭐야? 뭔 거 같아? 나한테는 있는데 니네한테는 없는 거. 교재에는 있는데 니네는 안 하는 거. 그게 제일 큰 게 뭐야? 문제풀이 할 때 수식 쓸 때 니네가 안 하는 게 뭐야? 는이죠, 는. 니네는 는이 없어. 등식이 없다고, 등식이. 자기 풀이한 거 잘 봐봐봐. 등식이 있나? 없어. 식만 있지, 식만. 식만 있지, 식만.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거 좀 고치세요. 여러분 아직 1학년이니까 꿈과 희망이 있잖아요? 지금 고쳐야 될 때 빨리 고치셔야. 자, 이번에 AB랑 BC랑 길이가 같대요. 방금 하나 1번 정석대로 풀었는데 얘 어차피 푸실 때 그러면 루트 생기잖아. 그죠? 루트 생기니까 미리 제곱해도 되잖아 어차피. 그럼 루트 안 생길 거 아니야. 그죠? 요 정도는 해도 되겠지. 자, 그럼 AB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뺀 거 제곱. 1이죠? 뺀 거 제곱. A 플러스 2제곱이요. 는 BC에요. 뺀 거 제곱. 4, 46. 뺀 거 제곱. A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아,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괜히 어설프게 하다가 틀릴 것 같으면 전개하시고. 자, 얘는 전개해서 풀어주시게 되면은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5고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7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없다고? 등식이 없다고. 자기 풀이 잘 봐봐봐. 이 다음 계산 얘도 잘해. 니네가 뭐 이런 걸 배워야 될 필요까지는 없거든. 그러니까 계산을 배우려고 그러지 말고 식 쓰는 거를 배우고 따라하세요. 식 쓰는 거. 됐죠? 다 맞아야 됩니다. 이런 거. 다 맞아야 돼. 다시 얘기하지만 난 여기 이제 확인 체크까지도 안 바란다니까. 우리 방학의 목적은 필수 예제. 필수 예제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도 참 좋겠다. 책 사고 오느라 늦었어? 아니요. 그건 아니었어? 지하철이 너무 늦게 와가지고. 어디서 왔길래 지하철 타 지역에서 유학을 하시는 거야 뭐야?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럼 어디서 내리는 거야? 천안함역에서 내리는 거야? 네, 아산역에서. 그러니까 저기? 네. 저 뭐야 아무튼 거기? 펜타포트 있는데 거기? 그럴걸요. 그럼 거기서 다시 버스 타고 오는 거야? 네. 자, 이번에 두 점 AB가 있습니다.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와 Y축 위의 점 Q의 좌표를 구해라. 이거 여러분 2학기 그 중간고사 이거 100% 나오는 문제거든요. 무조건 나옵니다. 한 문제 던져주는 거로. 무조건 맞춰야 돼요. 나중에 가서 이것도 어떻게 푸는지 이런 거 또 배울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A랑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이에요. 거리가 같대요. 그 말은 뭐예요? AP랑 BP가 같다 이 소리야. 근데 P가 어디 있다고? X축 위에 있다고요. 그럼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이 뭐냐 이거죠.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Y좌표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뭐 X,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 0. 같은 논리로 Y축 위에 있는 점 Q라는 거는 X좌표가 없죠. 그죠? 0, 뭐 Y나 0, 뭐 B나 뭐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기본이. 그러면은 P의 좌표를 뭐 A, 0이라고 잡고 그러면은 요 Y축 위의 점은 Q의 좌표를 0, B라고 하시게 되면은 AP, BP가 같다. 등식 세우시고 마찬가지로 AQ, BQ가 같다. 등식 세워서 방정식 풀면 되고 아까도 봤다시피 어차피 거리 공식에서 루트가 생기니까 제곱을 미리 하고 해도 괜찮겠다 하시면 AQ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뺀 거 제곱 A 더하기 1제곱 뺀 거 제곱 2는 4 BP 뺀 거 제곱 A 빼기 4제곱 Y 뺀 거 제곱 25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죠? 그죠? 계산은 또 자기가 여러분이 잘 안 하는 계산대로 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안 하면 여러분 무조건 전개하시는 건데 뭐
하세요.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는 제곱제곱이 있으니까 지금이야 식이 심플하니까 전개도 상관이 없는데 식이 들어올 때는 여러분이 그러라고 배운 게 합차입니다. 얘 넘어가시면 21이고요. 이 정도는 암산될 거고 얘는 암산되면 안 되면 쓰세요. 자, 이항하시게 되면은 a 더하기 1의 제곱에서 a 빼기 4의 제곱을 빼는 거거든요. 그럼 합차하게 되면 합차가 뭐야? 둘이 한 번 더한 거 둘이 한 번 빼고 곱하는 거야. 둘이 더하면 얼마야? 2a 빼기 3이에요. 둘이 빼면 얼마예요? 5예요. 이렇게 하면 1차 방정식이야. 중학교 1학년. 그죠? 나눠주면 5분의 21이고 3 넘어가고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는 애들도 있어요. 여기서 굳이 이럴 필요는 없다. 맞아요. 없긴 한데 여기가 더러워질 때에는 예를 들어 여기가 여러분이 항이 이게 두 개가 아니고 예를 들어 3항이어봐. 3항만 돼도 여러분이 제곱 못하는 애도 있을 거야 또. 이런 계산도 있다. 여기까지 식만 세웠고요. 등식을 세우세요. 계속하는 말이죠. 등식. 뭐 하나라도 좀 변화를 가져가세요. 그래야지 뭔가 달라지겠죠. AQ제곱, BQ제곱입니다. AQ, X좌표 뺀 거 제곱 1이죠? 1. Y좌표 뺀 거 제곱 B-2제곱이죠? 는 BQ, X좌표 뺀 거 제곱 4, 4, 16 Y좌표 뺀 거 제곱 B-5의 제곱입니다.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은 아마 지금 근데 이 계산 속도가 느려가지고 시험에 영향을 미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일부 학생들이 이번에 좀 시험 보실 때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시험을 자기가 좀 못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내가 봤을 땐 여러분들 시험지 내가 다 받아봤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부족해서 못 보는 게 아니고 공부를 안 해서 못 본 겁니다. 자,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자. 아 그리고 저기 확정 점수 나오면 다시 보내셔야 돼요. 확정 점수 나오면 보내시고 성적표 나오면 보내시고 성적표는 이제 여러분이 처음으로 학기 성적표를 받아보겠죠. 학기 성적표 그죠? 학기 성적표 대부분 방학 시점 근처에 주거든. 방학할 때쯤에 성적 받으면 사진 찍어서 보내세요. 그 3번에 같은 거리에 자 A, B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위의 점 P예요. 이게 좀 응용인 건데 이게 좀 너무 어려우신 분은 이 문제를 통해서 이걸 익히셔야 되고 나는 이 정도 응용이 된다. 아까 전에 우리가 X축 위의 점 뭐라고 잡는다고요? X축 위의 점이면은 뭐 A라고 할게요. A, 요 Y축 위의 점이면은 0, B로 잡는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처럼 Y는 2X 플러스 7 위의 점이면은 뭐라고 잡아야 되냐? 얘를 요게 이제 잘 모르겠으면 여기서 그냥 익히셔야 되고 난 이 정도는 스스로 찾았다 그러면 잘한 거고 뭐야? A, 2A 더하기 7이라고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 안 되면 얘기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잡히는 거야?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은 여기에다가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되니까 내가 X좌표를 모르니까 A라고 잡으면은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요거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면 이해 뭐야? 이해 안 되면 질문하셔야 돼요. 외울 때 외우더라도. 그럼 요런 데서 이제 살짝 응용하시면 수학적 센스가 만약에 Y는 2분의 1x 위의 점이다. 2분의 1x 위의 점이다. 그럼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뭐요? 항상 다 니게 대답하세요. 니가 원톱아니니까 지금. 입안을 이끌어가는 원톱입니다. 뭐요? A, 2분의 1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누가 안 때리죠. 당연히 틀리진 않았어요. 근데 좀 하는 애들이 이렇게 안 잡죠. 어떻게 잡겠어요? 2A, A. 그렇죠. 왜? 분수 계산 못 하잖아. 그죠? 구주에 못 하는 걸 자꾸 스스로한테 시련을 주냐고. 이런 요령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됐어요? 자, 그럼 이게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이쪽 와보세요. A였죠? 얘 위에 점 뭐야? 그러니까 나는 문제 풀 때 이런 거 바로바로 쓰라 그래. 이렇게 책에다가 시험지에다가 위에 점. 그럼 여기서 저까지 거리야. 그럼 거리가 같은 거리니까 얘 P니까 또 써보면은 뭐 이제 AP는 BP. 니네가 이런 거 생략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양변 제곱. 그럼 X좌표 뺀 거 제곱. 뭐야?
a 빼기 5제곱. 자, y좌표 뺀 거 제곱. 암산 안 되면 천천히 하세요. 뺀 거 제곱. 뭐야? 2a 플러스 9제곱는 자, b랑 x좌표 뺀 거 제곱 a 플러스 7제곱 y좌표 뺀 거 제곱 2a 플러스 5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거 몇 차 방정식이에요? 몇 차야? 1차. 아, 이때 2차야? 1차. 이 정도는 1차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 계산은 되잖아. 2차가 지워질 텐데? 아니 얘 몇 a 제곱이냐? 5a 제곱 아니냐? 얘도 5a 제곱이고 쉽다 이거지. 그러니까 알았어? 여러분 이걸 맞춰야 된다고. 네? 선생님. 네. 화장실 가요. 갔다 오세요. 유진이 책 산 거야? 네. 자,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하고 있을 때 여러분보다 이제 공부 좀 하는 애들은 뭐 공부하고 있냐? 뭐 공부하고 있을 것 같아 걔는? 2a, 아 이거 따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뭘 하고 있냐면은 여러분은 지금 이제 뭘 배운 거야? 어떤 도형 위에 점을 갖다가 나타내는 걸 지금 배우는 거거든? 그잖아. 이제? 그럼 나중 여러분이 이제 이거보다 어렵게, 이거보다 좀 이제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애들은 뭘 하냐면 이건 이제 알겠어. 걔는 반대, 항상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빠꾸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 빠꾸로. 뭐냐면 걔네들이 뭐 공부하고 있냐면은 좌표 평면에 점이 있는데 P가 2a,a라는 점이 있대. 그럼 이 점을 보면은 뭐가 떠올라야 되냐? 아, 이 점은 y는 2분의 1x 위의 점이구나를 거꾸로 알아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했던 작업을 거꾸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정도는 이제 쉬워. 나중에 여러분도 해.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대수를 가서 지수로 구함수 이런 걸 막 배워. 그럼 여기가 이제 막 더러워져. 막.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와. 그럼 얘가 또 이제 어떤 함수 위에 있는지 그런 거를 찾을 줄 아셔야 돼. 그래야지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풀 수가 있어. 그거를 못하면 못 풀거든. 여러분도 요 정도는 이제 할 건데 결국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거 이해되죠? 예? 이해돼 안 돼? 되지? 이게 지금 참고로 뭘 한 거냐면은 이게 자취의 방정식 구한 거야.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줄여서 그냥 자방이라고 말하는 거. 자취의 방정식 구한 거야. P라는 점에 자취 알잖아. 자취 알아? 체가니는 얘도 안 돼. 자취 뭐야? 자취가 뭐야? 혼자 사는 거냐? 이 또라이자. 자취가 뭐야? 흔적. 그렇죠. 저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흔적이 다야. 그러니까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건 얘 흔적을 갖다가 방정식으로 나타냈더니 얘랑 이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궁극적으로 이런 걸 자꾸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려면 얘부터 맞춰야지. 이런 거 나오면 내신에 100% 나온다. 틀리면 이런 걸 니네가 방학 때 확실히 공부를 해놔야 학기 들어갔을 때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야, 할 줄 알지? 니네가 해? 시간 주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야. 또 몰라. 야, 얘 위에 점 뭐야? 또 몰라. 또 헛소리 하고 있어. 그럼 또 해줘야 되잖아. 그러지 말아야 돼. 이런 거는 조금 여러분 난이도가 있죠. 6번 같은 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이 개념원리 책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 밑에 확인 체크가 있잖아요. 확인 체크의 구조가 어때요? 확인 체크의 문제들이 몇 개씩 있습니다. 뭐 2개 있을 때 있고 3개 있을 때 있고 소문제 있을 때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거 아니면 대부분 일반적인 방향성. 이 책을 만든 사람들의 방향이죠. 뭐예요? 밑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에 있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중 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 이걸 확인 체크 제일 위에 있는 걸 푸는데 못 풀어. 그럼 너는 위에 있는 필수에도 못 푸는 거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좀 어려워. 그건 그럴 수 있어. 요거는 약간 생각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간혹 확인 체크 이 마지막에 있는 게 뒤쪽에 있는 연습 문제 스텝 2 그 정도랑 비슷할 때도 있거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렇죠.
참고로 요거 이제 6번은 내신에 이것도 잘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되는 게 대신 중학교 배경 지식이 있어야죠. 외심. 외심이라는 게 우선 뭐예요? 외심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한테 이거를 막 심도 있게 다시 막 다 공부하라고는 안 하겠지만 외심이라는 거는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입니다. 삼각형이 있을 때 그 삼각형을 밖에서 싸고 있는 원의 중심. 요 원의 중심 여기를 이제 외심이라고 주로 하죠. 그래서 외심을 갖다가 구하는 요 평면좌표 거리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배경 지식은 뭐예요? 외심의 성질은 외심에서 각 꼭지점까지 거리는 어떻다? 같다인데 이건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 문제 풀려면 그리고 이거 내신에 잘 나옵니다. 외심에서부터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는 같다. 이런 건 알아둬야 돼요. 중학교 때 배웠는데 나는 모르시면 이것도 이제 이렇게 알려주고 나서 풀라고 그러잖아요? 못 푼다고 할 겁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알려줬습니다. 외심의 좌표를 구하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외심 그 중간을 외심 중간이? 그 꼭지점을 잡고 이렇게 뭐 해야 돼요? 문제 풀려면 뭐 해야 되냐고? 외심을 네. 문자로 잡고 저거를 하셔야죠. 여기가 좋아. 넌 저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네. 외심을 갖다가 좌표로 나타내셔야죠. 뭐 A, B든 X, Y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같다. 거리 같다. 다 하시면 되겠죠. 통상적으로 외심을 주로 O라고 하니까 OA랑 OB랑 OC가 같다 하시면 제곱 하시게 되면은 OA 뭐예요? A 빼기 2제곱 B 마이너스 1제곱 요거고 OB A 빼기 2제곱 B 마이너스 7제곱 OC A 빼기 4제곱 B 빼기 3제곱. 자, 얘는 그나마 이제 개념 원리 정도의 문제다 보니까 쉽게 주긴 했어요. 자, 얘를 갖다가 푸는 거는 여러분이 이제 연립방정식 이번 시험범위였죠? 연방에서 배웠던 뭐예요? 는이에요, 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 연립해서 푸시면 되죠, 두 개 연립. 근데 얘는 두 개 연립이 당연히 얘랑 연립하면은 그냥 얘가 지워지면서 B가 나와요. 그 다음 두 식은 얘랑 얘를 하든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겠죠? 그죠? 기본 연산 못하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해주고 자 시작해서 답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거 지금 한 5분 걸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거 뭐냐? 연산이 느린 게 아니고 그냥 문제풀이 할 때 너무 느긋한 거야. 집중도도 낮은 거고. 알겠어요? 줄 보고 말해요? 해볼까요? 시작해가지고 몇 분 만에 답 나오나? 이거 여기서부터 지금? 저 진짜 5분은 안 걸려요. 응? 몇 분 안에 풀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그렇게 볼게요. 몇 분 안에 풀어야 될 것 같아. 여기서부터 시작 하면은 1분 1분 안에 풀면 제일 좋은 거죠. 그 정도 되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이게 3분, 5분 넘어간다니까 100%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요. 자기가 한번 해보세요. 직접. 왜냐면 내가 이제 봐온 경험이 있잖아. 넘어갑니다. 자, 4번에 삼각형이 ABC가 있습니다. 삼각형의 종류 판단하래요. 삼각형의 종류 판단. 이 삼각형의 종류 판단하는 문제가 우리가 그 다항식의 연산에서 인수분해 파트에 한번 있었어요. 기억도 안 나죠? 그죠? 인수분해 해가지고 무슨 삼각형이냐 이거 찾으라는 문제가 있었다고. 저기 앞 단원에. 자, 삼각형의 모양을 판단하는 건 삼각형이 어떤 거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는 여러분이 딱 보셨을 때 뭐를 생각을 했을 때냐 변의 길이를 생각하셔야 돼요. 변의 길이.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대수가 뭐 또 나오거든요. 이게 대수 교과 들어가시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냐 물어보는 문제가 또 나와. 그럼 그때 가서도 똑같이 못 따져야 되냐면은 변의 길이 관계를 따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냐를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은 1차적으로 변의 길이의 관계나 변의 길이의 특징 그런 걸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삼각형이 변의 길이를 보고 무슨 삼각형인지 알 수 있죠. 뭐 정삼각형, 이등변, 직각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삼각형의 모양을 물어보는 거는 변의 길이를 떠올려야 된다. 이런 거를 배워서 대답을 바로바로 하셔야 된다고. 이해야 되죠? 아, 이거 따지라는 거구나. 이해하고 그치시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배운 거를 확실히 자기 걸로 만드셔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은 그래도 많이 하겠죠. 다음이 문제죠. 자, AB 길이. AB 길이. 자, 여기에서 하나 팁은 아까 앞에 거 계산할 땐 어차피 루트에 제곱 생기니까 루트 생기니까 제곱했죠. 이런 거 하실 때는 여기에다가 이제 루트에다가 제곱 여기다 미리 제곱해서 하지 마시고 얘는 그냥 루트 있는 길이를 그냥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있는 길이를. AB 길이 재시면 뭐예요? 뺀 거 제곱 77에 49 뺀 거 제곱 16이에요. 얼마야 루트? 65예요? 자, BC 네, 루트 뺀 거 제곱 66이 36이냐? 뺀 거 제곱 16 얼마예요? 루트 52죠. 자, 루트 52는 물론 제곱수 빼내면 뭐예요? 4 나오거든? 그지? 근데 계속 써. 자, CA 루트 뺀 거 제곱 1이죠. 뺀 거 제곱 88이 64죠. 얼마? 65야. 그죠? 만약에 학교 내신에 단답형 문제로 소문제로 세변의 길이를 구하고 무슨 삼각형인지 써라 이런 문제 내신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소문제에서 세변의 길이 쓰라 그랬는데 이렇게 쓰면 오다 이라고 해도 할 말 없어. 알겠어요? 이건 중학교 때부터 빼라고 배웠거든. 오케이? 자, 근데 삼각형의 모양 판단하실 때는 요거를 안 빼내고 그냥 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지 암산 잘한다고 요거 안 쓰고 여기서 바로 2루트 13을 이렇게 건너가는 애들 있거든? 그럼 나중에 피타가 잘 안 보여. 피타가 잘 안 보인다고. 지금은 얘가 여기서 썼어. 뭔 삼각형이야? 눈에 보이는 게 얘랑 같지?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보이는 거 있어? 없어.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런 데서 피타가 나올 수 있어. 뭐야? 피타가 뭔데? 제곱 더한 게 나머지랑 같으면 되잖아. 근데 그게 잘 보이려면 안 빼내는 게 더 잘 보이거든? 근데 이걸 굳이 빼내고 나서 못 찾는 애들도 많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하나 팁으로 알아두시고 답을 쓸 때는 뭐 이미 1학기 때 했던 것처럼 얘는 그냥 이등변이라고 쓰면 당연히 오다. 단답형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누구랑 누가 같은 이등변인지를 써야 됩니다. 이런 거 다 하시네요. 했죠? 여긴 다 단순 계산이에요. 여기 다 맞아야죠. 이런 거 다 맞아야 다른 데서 틀리죠. 그죠? 이런 거 다 맞아요. 요거는 지금 하는 건 약간 별개인데 여기 9번에 보시면 세 점의 꼭지점의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는 건데 원래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는 그걸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김부찬이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라? 어차피 이건 뒤에 가서 외우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알아두셔야죠. 뭐 삼각형 세 점을 이루어진 거 어떻게 구해? 모르네? 이름이 되게 인상적인데 어떻게 역시 모를 수 있지? 요원이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요? 이름이 지금 알아? 아냐고. 아니요. 자, 뭐요? 몰라요. 뭐 대단하죠? 맞죠? 이 대단하잖아, 선행이 씨. 그 원점하고 A, B하고 C, D로 이루어진 삼각형 넓이. 하나는 무조건 원점이어야 돼. 하나는 무조건 원점. 그럼 그때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 2분의 1의 절대값 AD-BC 이렇게 구하면 돼. 이건 어차피 꼭 외워서 써먹으라 그래. 단답형 객관식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나오면 써먹으라 그래. 나는 주로 골룸. 여러분 근데 이제 골룸 뭔지 모르잖아, 그치? 사람이에요. 사람이지. 그럼 얘가 물건이겠어요? 뭔지 모르잖아. 무슨 시대가 달라서.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 괴물인데 아무튼 걔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진짜예요? 자,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골룸이라는 수학자가 있어요. 알았어요? 그 골룸하고 이 골룸하고 다른 골룸이라고. 근데 내가 그 골룸 어차피 모르잖아. 반지의 제왕. 알아요. 아는 애들이 이상한 애고. 아무튼 이상. 이거를 알아두고 써먹으세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이 이거를 막 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골룸을 돌리고 있을 때 여러분 친구들은 누군가는 아마 사선식이라는 걸 돌리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사선식. 이거의 일반화라고 보시면 돼. 일반화.
왜? 골룸은 언제만 쓴다? 하나가 원점일 때만 쓰는 거거든. 사선식은 아무 때나 다 쓰는 거거든. 근데 이거 안 가르쳐요 어차피 나는. 식이 복잡해서 이걸로 다 풀리니까. 그럼 선생님 이런 거는 원점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때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되는 아이디어는 어차피 도형이라는 거는 잡아 끌어도 넓이는 안 변해요. 평행이동을 하면 된다고. 그러면 누구를 원점으로 만들래? 정상적인 사고가 있는 A를 원점으로 만들겠죠. 밑에다 써요 이렇게. 암산하지 말고. 얘가 원점이 되면은 X는 그대로 가고 Y만 어떻게 하면 돼요? 1씩 까면 되잖아. 그죠? 그래 놓고 나서 골룸을 돌리면 2분의 1의 절대값 AD 마이너스 BC 이겁니다. 여기서는 원래 이렇게 구하라는 건 아니긴 해요. 여기서는 원래 출제 의도는 이건 어디 가면 나오냐면 이건 저 뒤에 직방가에 나오고 직방가에 나와. 그러니까 지금 이걸 왜 시켰냐? 이거는 지금은 참고로 뭐겠어? 니네가 이런 거를 모르는 상황에서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할 거야? 니네가 구할 수 있는 삼각형의 넓이 언제 구할 수 있어?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 네모요? 삼각형인데? 쟤 뭐야? 네모 안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모 빼낸다고? 이렇게? 네. 이렇게 빼낸다고? 그거 해도 되긴 하는데 여기서는 아마 이제 직각이니까 물어보고. 자, 볼륨은 알아두세요. 이건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돼서도 계속 쓰입니다. 응? 배운 애들은 대충 쓰니까 알아두시라고. 언제 쓴다? 좌표로 이루어진 삼각형 넓이 할 때 쓰는 거예요. 좌표로 이루어진. 예? 됐고, 필수 5번. A, B가 있습니다. Y축 위에 점이 있어요. 아까 배웠죠? 도형 위에 점 나타내는 거 나오면 바로 써야 돼요. 뭐라고 써야 돼요? 0, 뭐 A라고 그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이런 게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안 시켜도 그냥 알아 써야 돼. 그냥 알아서 지가. 자,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의 최소값과 그때의 피해 좌표를 구하래요. 자, 이런 문제 물어봅니다. 얘가 나중에 물어봐요. 어떻게 푸냐고.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해? 내가 뭐라고 대답하면 무슨 그래프 개똥한 소리 하고 있어요. 응? 김찬이 물어봐. 나중에 너한테 네가 나한테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고. 내가 너한테 물어봐. 내가 너한테 시키는 내가 물어봐. 야, 어디까지 했어? P 잡았어? 잡았대. 0,2.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라고 물어볼 텐데, 그럼 뭐 해야 돼? 당연히 AP제곱하고 BP제곱을 식으로 세워야 되거든? 이거를 안 해놓는단 말이야. 안 해놓고 나서 무조건 모르겠다. 응? 원토. 응? AP제곱은 뭐예요? 이제 이거 오늘 좀 몇 번 했으니까 좀 바로 합시다. 얼마야? 1 더하기 A제곱 BP제곱은 4, 4, 16 더하기 A 빼기 6제곱이야. 그지? 당연히 식을 썼으면 뭘 해야 되겠어? 전개. 정리. 자,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하는 거고. 정리하시면은 얘가 a제곱 빼기 12a 플러스 36이니까 계산하시면 뭐야? 2a제곱 마이너스 12a 그러면 해서 얼마야? 17 53이냐? 몰라. 아무튼 나오잖아. 정리까지 했어. 근데 뭐가 그랬어? 최소값과 그때의 피좌표 구하래. 뭐 해야 돼요? 최대최소. 그렇죠. 이차함수의 최소가 그냥 툭 치면 툭 나와야 된다고. 그 아까 말했잖아요. 언제 그랬어? 그래프.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제발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아니. 내가 원하는 답을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내가 네. 그것도 맞는 거야라고 하면 상관없는 건데 이거를 여기서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이게 이차함수의 최소가 나오고 나서 그럼 이차함수의 최소는 어떻게 따지냐? 그럼 그때가 그래프인 거지. 뭘 알고 그래프야? 뭘 알고 얼어죽을 얘가 뭐가 될 줄 알고. 아니. 아볼이죠. 축방 뭐예요? A는 마이너스 2A분의 B 3. 대입하면 답이죠. 그죠? 어렵냐고. 이런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당장 내일이 시험에도 이런 거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정훈이? 응? 여기 봐. 습관이 잡힌 애들은 확인책 10번에 x축 위에죠. A, A죠. y는 x 위에죠. A, A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위죠. A, 마이너스 A 플러스 2죠. 그냥 우선 잡고 가는 거죠. 우선 잡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선행을 하신 분들이 근데 뭐 개뿔도 몰라서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오히려 약간 안 좋은 건데 혹시 뭐 기억을 하시는 분 있나? 이렇게 제곱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거 언제지? 다행이야, 씨. 알았죠? 다행이야. 그런 실수는 안 해서. 뒤에서 배우시면 참고로 이제 외우라고 하는데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는 애는 어디냐? 최소값 말고 최소가 되는 어디냐라고 하면은 참고로 이거 외워야 돼요. 당연히. 무게중심입니다. 뒤에서 배우는. 근데 얘를 그거를 공부하고 나서 나중에 이 문제를 봤는데 이 문제에서 제곱의 합의 최소니까 무게중심을 구한다. 그럼 틀리는 거야. 왜 얘는 이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이. 무게중심 어떻게 구해요, 참고로? 무게 중심이요? 그거 점 하나 잡고 A, B, B, C 다 똑같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래, 씨. 이건 어지간하면 잘 안 까먹는데. 요원이 무게중심 어떻게 구해요? 3분의 저거 다 더하면 그래요. 3분에서 더하면 평균 내면 되죠. 자, 6번. 자, 삼각형 ABC가 있어요.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래요. 그림 그려졌습니다. 다음에 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래요. 근데 이거 증명할 거야? 잘 안 할 거 아니야. 주로 버릴 거지? 근데 요거는 방학이니까 학기 들어가서 요거 여러분이 분위기 안 좋으면 어차피 넘어갑니다. 지금 방학이니까 이걸 오히려 가르치는 겁니다. 얘는 이제 뭐냐? 요 식이 옆에 그림 봐봐. 저 식을 해석을 하면은 삼각형이 있는데 요렇게 중점을 이은 선이 있어. 우리 이 중점을 이은 선을 이건 중학교 용어야. 제발 좀 익히세요. 까먹었으면. 뭐라 그래? 중선. 그렇지, 이걸 중선이라 그래. 에? 이걸 중선. 중점 아니야. 중점은 가운데 점이 중점인 거고. 에? 이걸 중선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삼각형에서 중선이 나오면은 그때 쓰는 저러한 하나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로 이 정리를 중선 정리라고 부르긴 해요. 중선 정리.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이야기하시는 학교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학교 수업할 때. 예. 이 식은 대부분 교과서에도 있을 텐데 이름까지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중선 정리. 다른 말로는 수학자 이름 따서 이제 파푸스 정리라고도 하거든. 중선 정리라고 하고요. 근데 우리 이제 선배들 놓고 보면은 이제 1년 선배들이죠. 걔네들 다 배우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지들도 이거 까먹어가지고 대답을 못해. 중선 정리라 이름을 잘 까먹어가지고 중선 정리라 그래요. 중선. 어떤 정리예요? 보니까 AB제곱, BAC제곱. 중선을 기준으로 양옆에 있는 변변의 제곱의 합이에요. 좌변이. 그죠? 제곱의 합. 는 우변은 뭐야? 2배의 중선 제곱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반땡 했잖아요. 중선이 생기면서. 그 반땡 제곱. 요거 더하시는 구조거든. 구조는. 증명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오히려 증명보다 여러분은 증명을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상위권 학생들은 증명은 개껌이고요. 뭘 해야 되냐면 저 정리를 외워야 되거든. 근데 문제는 저 정리를 AB제곱 더하기 AC제곱 2배에다가 AM제곱 더하기 BM제곱 이렇게 외워봤자 백날 못 써먹어요. 저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도형은 그림을 그려가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림을. 삼각형을 그리고 자기가 이 정리를 외울 거야. 그럼 중선을 그려야지 우선 중선 정리가 성립할 거 아니야. 그려놓고 중선 정리라는 거는 중선을 기준으로 양옆에 있는 애의 제곱의 합은 2배의 중선 제곱, 반땡 제곱 더한 거랑 같다. 이렇게 그림을 5번만 그려. 그러면 니네 옆에 있는 애들 다 까먹을 때 자기는 이거 안 까먹어. 심지어 우리 애들도 보면은 선배들도 이름을 까먹을지언정. 알았어요? 정리의 이름을 까먹을지언정 정리는 안다고. 그것도 좀 좋은 상황은 아니긴 한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선 정리라고 해요. 좀 욕심 내시는 분 알아두시고. 자, 증명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방법입니다. 자, 얘가 원점이 되게 여기다가 이렇게 좌표 표면을 내가 그려요. 십자가를. 여기 원점이라고 둘 거야. X축이야, Y축이야. 전 모르죠? 그죠? 그냥 A, B라고 잡아. 얘 모르죠? 그냥 C, 0이라고 잡아. 그럼 자동으로 얘는 뭐 돼? 마이너스 C, 0 되겠지? 맞아요? 그리고 나서 좌변 계산해. 뭐야?
AB 제곱 x 좌표 뺀 거 제곱 y 좌표 뺀 거 제곱 AC 제곱 x 좌표 뺀 거 제곱 y 좌표 뺀 거 제곱 이게 좌변 우변 계산에 2배의 중선 제곱 여기서 여기까지 x 좌표 뺀 거 제곱 y 좌표 뺀 거 제곱 반땡 제곱 아무데나 반땡 제곱 하시면 얼마? c 제곱이죠. 그죠? 정리해서 둘이 갔다 가면 답이야. 니네한테 증명 맞추라고 안 해. 근데 적어도 증명 문제 나와서 네모 채우기는 맞춰야 되는데 니네는 네모 채우기 나와도 아마 그걸 어렵다고 안 할 거예요. 그러면 해요. 안 된다고. 별로 어렵지 않거든. 자, 참고로 이게 갑자기 선생님 왜 나와요? 여러분이 이 단원이 지금 평면좌표 아니니까 여러분이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때 이거를 가르치는 목적이 이 평면좌표 지금 이 부분 여기 들어가면서 여기 이 필수예제 교과서의 이 부분에서 여러분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여러분은 이제까지 도형 수학에서 기하라고 하는 이 부분을 공부하시는 게 이제까지는 다 뭐였냐면은 피타, 닮음, 합동 이런 것 등을 이용해서 도형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우린 이런 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은 논증기하라 그래요. 이름 몰라도 돼요. 논증기하라고 불러요 수학에서. 근데 이제 고1 여기 공수투 시점에서는 여러분이 이거 지금 도형 문제였거든? 증명이지만 도형 문제인데 도형 문제를 뭘로 풀었냐면은 좌표로 풀었어요. 좌표. 도형을 갖다가 기하를 갖다가 좌표에다가 대응시켜서 푸는 거야. 점을 내가 임의로 줘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이제 해석기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는 게 이 시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후로는 도형 문제를 풀 때 어렵잖아? 그러면 이거를 풀면 다 풀려. 대신 복잡해서 그렇지. 다 풀려. 나중에 고2, 고3 가서 여러분이 보는 모든 도형 문제가 다 좌표로 놓으면 다 풀린다고. 근데 그게 복잡해서 그렇지.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여기서 가르치고자 하는 거야. 아, 도형 문제를 좌표화해서 풀 수 있다. 알겠어요? 목적이 그런 거다 정도.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 학기 들어가면 안 할 수도 있어. 분위기 안 좋으면 안 해. 앞에 것이 모르는데 이거 왜 하고 있어? 이런 증명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필요는 없고 나는 이게 난 좀 괜찮은데 싶으면은 증명 문제 안 나온다 그랬잖아. 그럼 뭐가 나오냐 시험에는 이게 나와. 시험에는 여기를 뭐 요렇게 해가지고 K 값 구하세요. 이런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증명하듯이 증명하셔야 돼요. 좌변 구하시고 우변 구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할 사람들이 이런 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내가 해석기하라는 그 좌표 잡을 때 제일 먼저 뭐 했어? 뭐? 뭐 했어 내가 제일 먼저? 교회 다니냐? 십자가 그리게? 네. 뭐 했어요? 원점을 잡았죠. 원점을 잡았잖아. 공부를 하세요. 원점을 어디? 얘도 원점을 잡아야 돼. 원점 어디 잡겠어? D. 그렇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애들은 D를 잡겠지. 그럼 원점을 D로 잡았어? 그럼 그 다음에 뭐 했어 내가 아까? 좌표편을 다 잘 그렸잖아. 뭐 했어 그 다음에? 좌표로 나타냈잖아. 점들을 누구부터 쓰겠어? A, A, B. 그 다음에 B, C. C부터 쓰겠지. C 뭔데? 왠지는 봐봐. C 뭐야? C. C, 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B는 뭐가 돼? 마이너스 29. 마이너스 29요. 이렇게 되잖아. 이러면 계산 문제야. K 구하는 거. 근데 이거 K 구하는 거 난이도 상이거든. 이렇게 나오면은 대부분 안 하거든. 할 수 있으면 하시면 좋죠. 이런 거 증명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먼저 잠깐.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이거 원점이면 좌표 잡아야죠. 뭐라고? 네? C, P는 A, B 잡고 그 다음에 D, D를 C, D를 잡으시면 여기가 C고 여기가 D죠.
이런 거는 알아두면 좋긴 한데 중3 때 아마 중2 때 피타 할 때 배우셨을 텐데 이거 참고로 저런 거 직사각형은 참고로 내부에 한 점을 찍고 대각선끼리 찍찍찍찍 그으면은 제곱제곱의 합은 제곱제곱의 합이랑 같거든. 너 중학교 때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우리 중학교 때 공부 안 했죠? 자, 넘어가세요. 여기까지네요. 이제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정도 배웠을 겁니다.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입니다. 내각의 이등분. 닮음 가지고 증명하는 건데 증명은 됐어요. 자, 증명은 됐고 내각의 이등분. 말 그대로 삼각형이 있는데 한 각을 갖다가 2등분하는 선을 이렇게 그어요. 중선 아니에요. 아까 또 뭐 중선 배웠다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응? 중선하고 각의 2등분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각의 2등분선이 있으면 그때 성립하는 비가 요거 대, 그러니까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이게 성립합니다. 닮음에 의해서. 기호로 쓰면은야 뭐 요거 대 요거 A 대 B는 C 대 D인데 A 대 B는 C 대 D인데 기호로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도형은 도형스럽게 그림 그려가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 그림 그리시라 그러면 맨날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쁘게는 못 그리지만 그죠? 이렇게 해놓고 찍 긋고 이렇게 해서 공부하자 그나마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실 텐데 도형은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도형은 말 그대로 막 그리시는 겁니다. 막 그려가지고 이게 각이 2등분이야. 그러면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 상황이 막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시고 요 개념이 결국에는 뭐냐면요. 이게 제목이 뭐라고요? 이게 성질이 중학교 때 배운 게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이라고 배워요. 맞지? 이렇게 배우잖아. 중학교 때 이거 안 배우냐? 안 배운다고? 배우지? 네. 검정고시야? 얘기하세요. 검정고시는 중학교 안 나왔으면. 자 이렇게 배우는데 그래서 요게 뭐냐면 여러분이 바로 뒤에서 배우게 되는 자 이 각의 이등분선이 세팅이죠. 세팅이. 자 요 각을 갖다가 네 각을 이등분 중요한 건 이제 네 안에서 나누는 선을 긋잖아요. 안에서 네 나누는 선을 긋잖아. 그럼 그때 나누는 선이 박히는 점이 생기잖아. 그죠? 그 박히는 점은 그 대변 우리가 이제 마주보는 변을 대변이라고 하는데 그 대변을 갖다가 요거하고 요거의 비로 나눈다 이런 의미야. 바로 뒤에서 배우는 뭐야? 내분점 개념이야. 내분점. 그래서 내분점이 내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인 거야. 내분점이 내각의 이등분. 뒤에서 배우는 내분점. 내분점이 참고로 뭐야? 내분점이 선분이 여기서 여기까지 있을 때 얘를 갖다가 내분 안에서 나누는 점이다 해서 여기를 내분점이라고 하거든. 위로 올라와서 봐봐요. 여기가 지금 얘의 내분점 아니야? 괜히 문자 어려우면 여기 3대2라고 할게요. 여기가 지금 3대2 내분점이잖아. 그럼 이 3대2 내분점은 어떻게 생긴 거다? 이 삼각형에서 각을 네 각 안에 있는 각을 2등분하는 선을 걷을 때 이 양옆에가 3대2면은 여기 박히는 점이 내분이 3대2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결국에 내분점까지 배웠을 때. 다음번에 이제 내분점 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는 하긴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쨌든 중학교 걸로 가서 내각의 이등분인데 옆에 보시면 A, B, C 있어요. 꼭점은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아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여기가 단원이 도형의 방정식 그림 많이 그려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2차 함수 그릴 때 십자가 그려 안 그려? 2차 함수요? 응. 내가 2차 함수 문제 풀을 때 십자가 그려 안 그려? 안 그려요. 왜 안 그려? 필요 없어서. 필요 없어서 뭐 틀린 말 아닌데 여러분이 십자가를 그리고 안 그리고의 차이는 십자가를 그리는 순간 원점. 정확하게 여기는 원점이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마이고 이렇게 정해진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고려하지 않기 위해서 안 그리는 거거든. 여기도 마찬가지야. 내가 니네한테 좌표 평면 평면좌 여기 지금 평면좌표나 도형의 방정식 그림 그리라고 하는데 어떨 때는 십자가 그리고 어떨 때는 안 그려요. 그런 건 여러분이 이제 잘 보고 잘 따라가서 배우시면 되겠죠. 지금 이런 문제는
얘를 갖다가 굳이 그릴 건데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는데 A의 2등분선이 BC랑 만나는 데가 D래. 이걸 굳이 좌표 표면을 그릴 필요가 있냐? 그냥 대충 그려서 여기 ABC 해놓고 A가 A,1이고 B가 0,6이고 C가 12,3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선생님 12가 왼쪽에 어떻게 있어요? 아니 내가 여기다 십자가를 그린 게 아닌데 뭔 상관이냐고. 그죠? 이걸 여러분이 괜히 십자가를 그리는 순간 더 오래 걸릴 수가 있다고. 그 오래 걸리는 문제보다도 어려워하시니까 그게 문제죠. 어려워하시니까. 자, A의 2등분선이에요. A의 각의 2등분. 대충 그리면 이 정도 되겠죠? 만나는 점을 D라고 하지요. 근데 여기가 8,0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에 주어진 상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내각의 2등분의 성질을 외웠다는 가정하에 이걸 이제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어떻게 풀어야 돼요? 아까 세운 비례식이 얘 대 얘는 얘 대 얘야. 알겠어요? 문자로 기억하시기보다는 위치로 기억을 하세요. 얘 대 얘는 얘 대 얘. 내각의 2등분. 그러면은 요거 AC 길이 이제 나타내보면 AC 대 AB는 CD 대 BD다 라는 거를 이제 모양 외운 거를 수식을 풀어야 되니까 수식으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여기를 몰라요 좌표를. 근데 여기는 다 알고잖아. CD 길이 구할 수 있죠. CD 길이 뭐예요? 루트 x 뺀 거 제곱 4, 4, 16 y 뺀 거 제곱 3, 3은 9죠. BD 길이 x 뺀 거 제곱 8, 8에 64 66에 36이죠. 일반적으로 이쁘게 줘. 내신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얼마야? 5잖아. 25 얼마야? 110이잖아. 얼마야? 비례식은 나눠도 되죠? 1대2야. 누가? 얘랑 얘가 1대2. 비례식 풀 줄 알잖아요. 어떻게 돼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죠. 그럼 뭐야? AB는 2AC가 되지. 맞아요? 어차피 양변 제곱할 거지. 뭐 쓰고 제곱해도 상관없고. 난 먼저 하겠습니다. 그냥 해. 쓰면 AB는 뭐예요? 루트 뺀 거 제곱 A 빼기 12 제곱이지. 뺀 거 제곱 4, 4, 16는 2배의 루트 AC 뺀 거 제곱 자, 양변 제곱해서 풀어야 되겠죠? 대신 양변 제곱하시면 여기 루트 날라가는데 여기 날라가면서 얘는 얼마가 돼요? 4가 돼야 되겠죠? 그죠? 왜? 반대로 된거 아니에요? 어디가? AC가 A-. 그렇네요. 반대로 썼네요. 왜 화부터네요? 언제 화를 냈어? 이쪽이네요. 쓰기를 AC 반대로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다. 자, 얘도 여러분 거의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중간고사 때. 이 내각의 2등분 문제 무조건 나와요. 맞춰야 돼요. 응? 네. 맞추겠냐고. 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지금 한 번 공부하고 나중에 2학기 중간고사에 가서 맞춰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다. 그 정도로 한 번 할 때 똑바로 알려주셔야 되겠죠. 금지 주사기